봐줄게. 자고 일어나서 엄마랑 또 재밌게 놀자 우리야. 알았지? 사랑해요 우리 애들. 놀자 아가. 수면교육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수면교육 성공의 비결은 첫째, 바로 일관성 있게 밀어나가는 것이. 저는 퍼버법으로 했었는데 알잠이란 카페에 가보시면은 많은 맘님들이 퍼버법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기가 우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안누법으로 다시 시도를 하고 시도법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관성을 지켜라가 1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적어도 3주 21일은 버텨라 입니다. 제가 18일차에 고비가 왔었어요. 아이가 너무 오래 울다 보니까 제가 같이 울면서 아이가 숨 넘어가듯이 울던 그 찰나에 제가 막 뛰어 달려갔어요. 아기 방에 아기를 들어 올렸어요. 내오려고. 하지만 그 순간에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적어도 21일까지는 버텨라. 근데 그때 18일 차였잖아요. 내가 18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얼마나 많이 울었었고 아이도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이거를 3일만 더 버텨보지 않으면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수면 의식을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18일차 고비를 넘기고 진짜 신기하게도 저는 21일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적어도 3주인 21일까지는 버텨보라 입니다. 저는 58일 때부터 퍼버법으로 수면 교육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수면 교육을 성공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퍼버법이란 방법이 조금 강경해서 100일 전에 아기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후 6주 이후부터 수면 교육을 진행하는 최적의 시기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유튜브에서 퍼버법으로 50일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을 한 거였어요. 퍼버법으로 아기를 오랫동안 울리는 방법은 엄마한테도 아기한테도 사실은 쉽지 않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 알잠이라는 채널에서 그리고 알잠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추천드리는 것은 아기가 100일 이후 혹은 4개월 이후에 퍼버법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조금 어릴 때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 때 아기가 잠을 너무 못 자서 엄마도 지치고 아기도 지치고 이런 분들은 퍼버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엄마도 괜찮고 아기도 너무 어린 것 같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을 엄마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 퍼버법으로 성공을 하면은 아기가 스스로 자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위한 것이며 6주 이후부터 최적의 시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공한 후에 수면 교육을 성공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기한테 나쁘진 않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기랑 수면 교육을 진행했을 때 낮에 자지 않는 시간에는 제가 최대한 아이랑 많이 웃고 아이 컨택하고 스킨십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할 때 딱 하루 빼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가 제가 웃으면 따라서 활짝 웃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해서 아이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 교육을 진행할 때는 아이가 노는 시간에 아이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아이랑 최대한 많이 스킨십하고 눈맞춤하고 많이 웃어주고 많이 놀아주고 감정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부법을 성공한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잠들고 이게 저의 부부의 삶의 질도 너무너무 향상시켜줘서 처음에는 제가 아기가 토끼잠 자고 스스로 자지 못하니까 제가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마다 울고 죽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 육아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엄마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요. 아기가 너무 예뻐 보여요. 수면교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기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면 교육을 진행할 때 남편의 역할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수면 교육을 성공할 수 있는 데에는 남편의 공로가 가장 큽니다. 제가 18일 차에 고비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고비는 항상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랑 같이 매일매일 울었거든요. 저도 막 통곡을 하면서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남편한테. 그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괜찮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는 다 복댕이를 위한 거야. 라고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남편의 역할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기는 수면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남편과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나 포부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힘들더라도 남편이 여보가 나를 좀 다잡아줘라. 너는 잘하고 있는 거다. 복댕이를 위한 거다. 혹은 땡땡이를 위한 거다. 이렇게 와이프분을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신념이 없어져요. 이것은 복댕이를 위한 거다. 아이를 위한 것이다. 그게 머릿속에서 잊혀져요. 그냥 아이의 힘듦만 생각나지.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아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아이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밤잠 교육과 낮잠 교육을 동시에 해야 되냐라는 거였는데요. 알아보니까 밤잠과 낮잠은 만약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진행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좋기는 밤잠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 다시 낮잠 교육을 시작하셔도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모두 방 분리를 하면서 포부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밤잠 교육이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21일 차에 성공을 할 정도였으니까 너무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밤잠 교육을 하고 나니까 낮잠 교육까지 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이미 충분히 힘들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잠 교육을 21일 차까지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 21일 차에 아기가 이미 성공을 했었잖아요. 스스로 자는 거랑 잠 연장이 되니까 제가 낮잠 교육을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 하기 전에 제가 마음의 준비를 진짜 너무 오래 했었어요. 진짜 또 밤잠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진짜 마음의 준비를 너무 오래오래 계속 힘들게 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수면 이식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침대에 내려놨는데 바로 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맘님들도 밤잠 교육이 성공하신 분들이 낮잠 교육을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 굳이 훈련시키지 않아도 성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밤잠 교육이 자리 잡혔을 때 다시 낮잠 교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소에 관해서도 궁금했어요. 제가 밤잠은 아기 방에서 재우고 처음에 낮잠은 저희 방에서 안고 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수면 교육을 할 때 장소도 똑같이 해야 되냐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밤잠과 낮잠의 장소가 다르다 하시면은 밤잠 수면 교육 할 때는 계속 그 방에서 하시고 낮잠 수면 교육을 할 때는 계속 그 방에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밤잠일 때는 여기, 낮잠일 때는
여기 이것만 통일되셔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수면 교육을 할 때 낮잠 교육을 밤잠이랑 같은 장소에서 즉 아기 방에서 했는데 왜냐면 이미 자리가 잡혔던 상태라서 굳이 장소가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궁금했던 것은 수면 의식인데요. 밤잠 교육할 때랑 낮잠 교육할 때 수면 의식은 어떻게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가 궁금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낮잠 교육의 수면 의식은 밤잠 교육의 수면 의식보다 조금 더 간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밤잠 수면 교육의 수면 의식을 볼 때면은 목욕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낮에도 저희가 목욕을 매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하되 목욕을 빼고 뭐 마사지를 추가해 주던가 노래를 해주던가 이런 거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원우야, 오늘은 혼자 잘 거예요. 오늘은 영상이니까 잘해보자. 나머지 하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사랑해. 잘자. 그럼 은호가 편안히 잘 수 있게 신발 내려줄게. 서울 자고 일어나서 엄마랑 재밌게 놀자. 사랑해야지. 잘 자요 우리 아가. (1시 41분이죠)